녹화 놓칠까 봐. 선생님 녹화 안 눌렀어요. 얘기해줬어요. 재민이 최고! 고마워요. 선생님 녹화 깜빡하면 이렇게 챙겨주면 고맙겠어.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88쪽 내용 한번 보도록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8쪽.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성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쵸, 재민아? 자, 태양계에는 태양을 비롯해서 태양, sun, 태양을 비롯해서 태양 주변에 행성들이 여러 개가 있다. 8개의 행성, 태양 주변을 도는 걸 우리가 행성이라고 하는데 수성이 있었고 금성이 있었고 지구, 화성, 수금지화. 자,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지구를 닮았다. 무슨 행성이라고 했지? 그렇죠. 지구형 행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자, 이 뒤에 있는 네 개의 행성은 목성을 닮았다. 무슨 형? 그렇죠. 목성 행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맞았어.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특징을 보면은, 목성형이 웬만하면 다 이긴다 그랬어. 그래서 질량도 목성형 행성이 훨씬 더 많이 나가고, 크기도 훨씬 더 많고, 자, 위성의 개수도 많고, 어, 등등등등. 다 목성이 큰데 지구형 행성이 한 가지 이긴다. 목성은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집된 정도, 왜 밀도라고 하는 건데 밀집된 정도만 좀 작고 지구형 행성이 나머지는 다 작은데 밀집된 정도만 크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지구형과 목성 나눈 건데 질량도 크고 위성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럼 B가 무슨 형이 되겠어? 목성형이 되겠죠. 맞아요? 연주. 이해됐나요? 목성형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A는 뭐가 되겠어? 질량도 작고 위성수도 적다 이 얘기거든. 그럼 A는 그렇지. 지구 행성이다. 자,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A에는 지구와 화성. 이거 맞아. 근데 맞죠? 그리고 B에는 목성과 천왕성. 이게 맞는 거야. 답은 그래서 5번이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89페이지를 볼게요. 우리가 89페이지에 보면 태양은 크게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냐면 태양의 표면, 그 다음에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대기, 그 다음에 그 대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했어요. 자, 태양의 표면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빛이 나는 공이에요. 광구라고 했고, 이 광구에서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뭐였냐면은 오돌도돌 오돌도돌 쌀을 펼쳐놨어요. 쌀알무늬. 다른 곳보다 온도가 2000도 정도 상대로 낮아요. 검게 보입니다. 그렇죠? 흑점. 아, 이거 대답 잘해준 친구들. 해담이, 유진이, 연주. 좋아요. 영우 잘하고 있어. 자, 쌀알무늬와 흑점이 있었고, 이 쌀알무늬가 생기는 이유는 뭐였냐면, 태양이 에너지가 아래에서 위로 막 보글보글보글 끓어오르기 때문에 오돌도돌 오돌도돌 하다라고 했었고,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2000도 정도 낮아서 한 4000도 정도 되는 게 흑점이다. 라고 했고, 흑점의 수가 많아지면은 태양 활동이 더 어떤 거다? 활발한 거다. 라는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렇지. 태양의 대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랬어. 자, 태양의 대기를 관측할 수 있는 걸 언제 관찰할 수 있죠? 태양이 완전히 가려질 때.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걸 개기일식이라고 하거든.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걸 개기일식이라고 하는데, 이 개기일식이 돼서 태양이 완전히 가려졌을 때, 태양이 가려졌을 때 태양의 대기가 보입니다. 그랬어요. 태양이 가려졌을 때 태양이 까맣게 가려졌어. 태양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럴 때 이 태양의
붉은색 얇은 층이 드러나는데 이 층의 이름이 뭐다? 얇은 층이에요. 채층. 그 다음에 진주색으로 태양 테두리 바깥에까지 쭉 뻗어나온 온도가 제일 높은 부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코로나라고 부른다 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의 특징은 태양에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게 바로 코로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기에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태양에서 나타나는 대기 현상 중에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 태양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른다. 이걸 우리가 붉은색 불기둥 홍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폭발, 빵빵빵빵 터지는 폭발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플레어. 이렇게 정의가 됐었지. 그래서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은 이런 모든 것들의 활동이 다 같이 활발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지. 좋아요. 채민이, 해담이, 유진이 대답 잘하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도 채팅하면서 대답 같이 하면서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이 훨씬 더 오래 잘 남아요. 음. 자, 이걸 잘 정리했죠? 자, 그럼 7번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7번 나머지 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채층은 얇은 부분이니까 어두운 건 흑점이 되겠고 자, 이게 채층을 얘기하는 거고 솟아오르는 현상 홍염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에너지가 폭발, 이게 플레어가 되겠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8번. 자, 흑점이 뭐냐? 온도가 낮다 그랬어.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거야. 태양의 표면이 아니라 검은 점을 말하는 거고,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 맞죠? 흑점이 많아야 활발한 거고, 흑점은 계속해서 위치가 변하는 거죠. 자, 9번. 바로 A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채층이 될 것이고, 자, B가 뭐냐면, 이렇게 솟아올랐어요, 지금. 홍염이 되는 거고, C가 뭐냐면, 바로 코로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풀어주면은 옳지 않은 것은 자, 흑점수가 많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활발하게 막 커진다 그랬어. 코로나도 커지고 홍염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다. 자, 10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흑점이라고 하는 거는 흑점수라고 하는 거는 약 11년마다 11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11년마다 가장 많이 등장한다. 11년마다 흑점수가 많아지더라. 이 흑점수가 많아지는 이 A 같은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극대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극대기에는 특징이 흑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흑점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태양이 활동이 매우 어때? 활발한 시기야. 활발하니까 이 태양에서 오는 여러 태양풍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까지 막 도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구가 만드는 자기장과 충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약 11년마다 흑점수가 많아지는 걸 반복하는 것이고 A 시기에 코로나도 커지는 거죠. 활발하니까. 자, 전기를 띤 입자도 A 시기에 많이 방출되는 거죠. A가 더 활발한 거지. B가 아니라.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음, 잘했어요. 네. 그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쉽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야. 자, 11번을 보면은, 자, 흑점 폭발이 절정으로 가는가? 이것도 똑같은 거지. 바로 흑점의 수가 많은 극대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극대기에서 자기폭풍, 어, 자기장이 영향을 받는 거, 그다음에 인공위성이 고장날 수도 있고, 오로라가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이, 넓게 나타난다. 3번. 델린저 현상이 뭐냐면, 통신이 두절되는 현상이야. 통신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정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3번 되겠어요. 어려운 거 있나요?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91페이지에 3번 문제를 보게는 3번 문제 보시죠. 좀 어렵죠?
3번 문제. 여러 행성들의 특징을 찾는 거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구가 나왔어. 지구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1이라고 했을 때 지금 A하고 C는 지구의 질량보다도 지금 작죠. 그치? 지구보다 작은 건 금성하고 수성밖에 없어요. 어, 고은이? 손 들었어요? 채팅창에다 남겨주면 좋겠는데. 자, 질량이 지구보다 작은 건 금성하고 수성밖에 없고 가장 작은 건 누구라고 그랬지? 수성이라 그랬어. 따라서 질량이 가장 작은 요 C 보니까 질량이 지구의 100분의 6밖에 안 돼. 그러니까 C가 누가 되는 거냐면 C는 수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A는 자연스럽게 금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하고 D를 보면은 질량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요. 어, 이 D처럼 지구 질량이 한 300배 이상, 지구보다 300배 무거워. 이런 애가 누구냐면 바로 목성이에요. 가장 크고 무거운 게 목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 위성 수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B는, 이건 여러분이 알기는 좀 어렵지. B는 알기 어려운데, 얘는 토성입니다. 토성.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게 크게 푸는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중요한 건 여기 A와 C는 질량과 반지름으로 봐서 지구를 닮았구나. 지구형 행성이구나. B하고 D는 굉장히 크구나. 목성을 닮았구나. 목성형 행성이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해주면은, 어, 우리가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 아이고, 이거. 잠시만. 선생님 수업 잠깐, 요거 하나, 수업 문의가 들어왔네. 전화가 와서, 잠깐만요. 네. 자, 일단 그래서 3번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지구형 행성에서 선생님, 화성은 지구보다 무겁나요, 그러면? 지구보다 약간 무거워요. 화성은. 주한이. 알겠지? 작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질량을 말하는 거야, 질량.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죠? 됐고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이제, 자, 오늘부터 잘 생각해야 돼. 바로 지구의 자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몇 페이지 보냐? 92쪽을 봐봐. 오늘 상당히 재밌는 걸 공부하는 거야. 92쪽을 보세요. 페이지 92쪽을 봅니다. 오늘의 공부 내용은 지구의 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구가 가만히 멈춰 있냐 움직이냐 하면 멈춰 있다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건데 지구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움직이고 있었어. 그래서 못 느끼는 거야. 어, 바로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아요. 이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 요거를 우리가 지구에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전이다. 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할 때 그 자예요. 어, 본인을 얘기하는 거야. 본인.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회전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전이야. 스스로 본인이 회전하는 걸 자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지구의 자전은 지구가 스스로 도는 거야. 태양도 자전하거든. 태양도 스스로 혼자 돌아요. 어. 그럼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도냐면 지구 자전은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선생님,
서쪽에서 동쪽, 머리 쪽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이해가 잘 되게 해줄게. 봐봐. 자, 지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구 표면에 우리나라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나라는 여기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적도보다 위쪽에 있거든. 그럼 우리나라 여기 있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 왼쪽이 무슨 바다예요? 서해 바다죠? 오른쪽이 무슨 바다예요? 동해 바다지? 왜 지구가 서해에서 동으로 돈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렇게 저 우리나라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기 때문에 서해에서 동으로 돈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저 화살표의 방향이 뭔지 알겠어? 어. 자, 서해에서 동으로 돈다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돈다는 거야. 태양계에 있는 모든 태양을 비롯한 모든 행성들 역시 다 자전을 하거든. 전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해. 왜 그런지 궁금하지? 왜 그러냐면 태양이 처음 만들어질 때 태양이 궁 하고 만들어질 때 이 태양 주변에 먼지들이 태양과 함께 원반 형태를 이렇게 처음에 원반처럼 만들어져서 먼지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 원반이 어떤 힘에 의해서 돌기 시작했어요. 이 원반이 돌기 시작했어 이렇게. 마치 태풍처럼. 그래서 얘들이 돌다가 태양 주변에 여러 행성들이 뭉쳐지면서 만들어졌는데 얘들이 도는 방향이 전부 다 동일한 방향으로 돌게 된 거야. 그래서 태양 주변을 도는 방향도 이런 방향, 서에서 동해 방향이고 스스로 도는 방향도 스스로 서에서 동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태양 주변을 뱅글뱅글 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행성은 전부 어디서 어디로 돈다? 서에서 동으로 스스로 돈다. 모든 행성은 서에서 동으로 스스로 돌아. 지구도 서에서 동으로 도는 거야.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 책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요 빨간색 봐, 빨간색. 여기 지구를 보세요. 지구. 요거만 보세요. 자,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 요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야. 서해 바다에서 동해 바다 쪽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해. 이걸 우리가 지구가 자전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때 이 지구가 돌고 있는 축이 있잖아, 축. 이거를 자전이 도는데 요걸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 그래서 이거를 자전의 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어? 다시 보면 지구가 있으면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돌고 다시 그려볼게요. 자, 지구는 이렇게 있으면 지금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돌거든. 자,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이게 자전축이 되는 거고, 이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돈다? 서에서 동으로 돈다. 자전은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자,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돌고 있느냐?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예요, 하루. 자, 하루는 여러분 몇 시간이에요? 하루 몇 시간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24시간이야. 그러면 지구는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돌아. 한 바퀴는 각도로 따지면 360도를 도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한 시간에는 몇 도만큼 돌까? 360도를 2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지. 15도만큼 도는 거야. 이게 뭘까? 우리 지구가 한 시간마다 15도씩 돌고 있는 거야. 지구야. 위성도 서에서 동으로 돕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맞아요. 행성, 위성 전부 다 자전은 서에서 동이야.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 속도가 되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자전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 서에서 동. 각 속도. 한 시간에 몇 도씩 움직인다? 15도씩으로 돌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될까,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돌고 있어요.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어, 서에서 동으로. 한 시간에 몇 도씩 돌고 있어요? 15도씩 돌고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알겠죠? 이 두 가지.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15도씩 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고요. 자, 이 자전하고 있는 지구를 살짝 아래로 옮겨 볼게요. 살짝 옮겨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구 주변에 있는 별들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별들은 매우 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있는 달을 보면은 추석 때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할머니 집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야. 자동차를 타고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저 보름달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나를 계속 따라와. 내가 지나가면 내 앞에 있던 전봇대는 뒤로 가잖아. 그쵸? 여러분들, 내가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가면은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나 전봇대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그런데 저 멀리 있는 달은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죠?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멀리 있는 이 별들은 가만히 멈춰 있어. 얘들은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야. 움직이는 게 아닌데 내가 움직여요. 내가 지금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 있어. 내가 지금 지구에 타고 있는 거잖아. 지구에 타고 있는 내가 여기 위에 이게 서 있어. 그러면 사실은 내가 하루 동안 한 바퀴 도는 건데 나는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볼 때 이 별이 오히려 내가 도는 거에 반대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잖아. 자동차를 타고 있었는데 어떤 자동차가 앞으로 나는 자동차 멈춰 있었어. 근데 자동차가 앞으로 가. 그러면 나 왜 뒤로 가고 있지? 라고 착각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멈춰 있었어. 근데 왜 내가 뒤로 가는 것처럼 착각을 했느냐? 이 자동차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뒤로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지. 그것처럼 상대적으로 이 별들이 원래는 가만히 있는 건데 내가 서에서 동으로 도니까 내가 이렇게 도니까 반대로 이 별들이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될까? 이 별이 우주에 있는 별이 내가 돌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별이 반대로 도는 것처럼 보여요. 맞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별이 운동한다. 별의 일주 운동이다라고 해. 왜 일주 운동이냐? 별이 하루 동안 움직인다. 이게 일이 하루야, 하루. 하루를 주기로 운동한다. 하루 동안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이 일주 운동은 실제로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겉보기, 겉보기 운동이라고 해. 이거는 내가 돌기 때문에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상대적인 운동이에요. 그 별의 일주 운동은 별들은 어느 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일까요? 내가 도는 거에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별의 일주 운동의 방향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으니까 별들은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아? 속도는 어떨까요? 별의 일주 운동의 속도,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는요. 내가 움직이는 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가고 있는 거지. 별들도 똑같이 한 시간에 그러면 몇 도씩 돌고 있을까?
15도씩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자, 여기서 질문 들어왔는데, 지구 자전축은 그러면 왜 기울어져 있나요? 왜 기울어져 있냐면,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질 때 이미 회전하고 있는 상태의 축이 무게중심에 의해서 약간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전축이 뒤집어져 있었던 거고요. 어,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어. 그래서 별의 일주 운동은 실제 운동이 아닙니다. 자, 근데 봐봐. 이게, 이거 이제 입체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여기 서 있어. 내가 지금 여기 검은색으로 지구에 서 있어. 지구의 적도는 요 아래쪽에 있어요. 음. 자, 태양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잘해야 되냐면 방향을 좀 볼 줄 알아야 돼. 방향. 동서남북 방향 보는 법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서가지고 남쪽에 있는 제주도를 바라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쪽이 남쪽이면 나의 왼쪽, 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쪽이 아래쪽이면 이쪽이 왼쪽이 되겠지. 나의 왼쪽은 무슨 쪽이 되는 거냐면 동쪽이 되는 거예요. 자, 동서남북 방위가 이렇게 생겼거든. 사자처럼, 그지? 동쪽에 반대쪽에 서쪽이 있고 아래쪽에 남쪽이 있고 위쪽에 북쪽이 있어요. 따라서 내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의 왼쪽은 동쪽이 되는 거야. 나의 오른쪽은 무슨 쪽이 되는 거야? 나의 오른쪽은 서쪽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림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자, 내가 지금 언덕에 서 있어요. 내가 언덕에 서서 내가 앞쪽을 바라봤는데, 내 앞쪽이 남쪽이야. 그러면 나의 왼쪽은, 무조건 내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의 왼쪽은 항상 무슨 쪽이 되는 거냐면, 동쪽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야. 태양계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방향을 알아야 돼. 자, 나의 오른쪽 문쪽이 되는 거야? 서쪽이 되는 거야. 지금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제주도 쪽을 바라보면 나의 왼쪽은 동쪽이 되는 거지. 똑같은 거죠. 내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의 왼쪽은 동쪽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잘 익혀놓으면 동서남북을 쉽게 살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 쉽게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요거 이해될까? 내가 남쪽을 바라보면 나의 왼쪽은 동쪽이 되는 거야. 네, 요걸 잘 이해를 해주세요. 음. 자,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요건데 자전을 하고 있는 지구에서 요 자전축이 있다 그랬잖아. 요 자전축에 쭉 올라가면은 굉장히 먼 곳에 어떤 별을 하나 만나게 돼요. 자전축을 연장하게 되면 실제 만나는 건 아니고 자전축이 쭉 연장하게 되면 저 끝에 어떤 별 하나가 만나게 돼. 그 별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북극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별이에요. 영어로는 폴라리스. 북극을 쭉 연장하면 있는 별이다. 이래서 북극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려운 건데 잘 보세요. 내가 지구에 서가지고 요 북쪽을 내가 바라본다. 북쪽을 바라보면 내가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요 북극성은 자전축에 있기 때문에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아. 거의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극성 주변에 있는 어떤 별들이 어떻게 있는 것처럼 보이겠어? 이렇게 동에서 서로 도는 것처럼 보이겠죠. 일주운동. 북극성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기 때문에 북극성 주변에 있는 별이 저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돌고 있는 하늘을
내가 바라보면, 내가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냐? 내가 바라보는 하늘, 저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북쪽 하늘의 중심에는 북극성이 있고요. 이게 바로 북극성이 되는 거고, P가 북극성이 되는 거고,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극성 주변에 있는 별들이 어떻게 도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 한 시간에 몇 도? 한 시간에 15도. 한 시간에 15도씩 어느 쪽으로 돈다? 북쪽에 있는 별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선생님 어려워요. 자, 잘 봐봐.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선생님 봐봐. 그래서 선생님 준비했어. 보세요. 이게 지구야. 지구의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이야. 그지?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거죠. 그러면 지구에 있는 별들은, 자, 여기 내가 서 있어. 그러면 지구에 있는 별을 내가 바라보면은, 지구에 있는 별을 내가, 지구에 있는 별을 내가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별이 반대로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됩니까? 별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별을 선생님이 요 빨간색이 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이 별이라고 생각해 봐. 원래는 내가 서에서 동으로 내가 도는 건데 내가 돌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별이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별이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이렇게. 그때 지구가 돌고 있는 자전축이 여기야. 지구가 돌고 있는 자전의 축이 여기에요. 요 축의 끝에 가면은 요 끝에 가면은 북극성이 여기 있는 거야, 북극성이. 그러면 이쪽이 북쪽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쪽이 북쪽이란 말이야, 북쪽. 그럼 북쪽에 있는 별이 어떻게 돌겠어요? 자,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도니까 별은 동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북쪽을 봤어요, 여러분이 북쪽. 그러면 별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북쪽을 바라보면은 여기 있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잖아. 여러분이 볼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입니까? 유진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여요? 시계 방향으로 보여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이죠? 그치? 맞죠? 자, 지구가 이렇게 선생님 손가락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지구 주변에 있는 별이 반대 방향을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북쪽을 바라보면 이 연필 끝이 북쪽인데 북쪽을 바라보면 북극성이 있고 이 북극성 주변에 있는 별도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바라볼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루에 한 바퀴. 한 시간에 15도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선생님이 노력을 해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외워주면 되기는 하는데, 선생님이 외우지 말고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북쪽을 바라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돈다? 모든 별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이게 중요한 거고, 한 시간에 몇 도만큼 돈다? 한 시간에 15도만큼 돈다. 이 그림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책을 볼까요? 보면은, 자, 그림 봐봐. 지구가 돌기 때문에 지구 주변에 있는 별이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 이걸 우리가 천체의 일주운동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북극성 주변에 있는 별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걸 우리가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는 그림 보면은 북쪽을 바라봤을 때 북극성이 있으면 이게 북극성이야. 그럼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요 북두칠성의 국자의 마지막 끝에 있는 요 빨간색 별을 보면 얘가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1시간에 몇 도? 15도. 1시간에 15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지금 30도만큼 움직인 걸로 봐서 나는 몇 시간 움직인 거다? 2시간 움직인 거다. 만약에 여기 있는 별이 3시에 내가 본 거라면 요 아래에 있는 별은 5시가 된 거죠. 2시간이 지난 거지. 왜? 각도를 통해서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될까? 어렵긴 어려워. 자, 이게 어려우면 이걸 암기를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북쪽 하늘을 바라봤다.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모든 별들은 하루를 주기로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에 15도씩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거야. 자, 오른쪽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자, 지금 북쪽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1번 문제. 이 별 P는 뭔가요? 뭡니까? 연주야. 이 별 뭐예요? 이건 알잖아요, 여러분. 이 별이 뭐다?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중심축이 되는 이 별이 뭐다? 이게 북극성이야. 북극성이고,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니까 A에서 B로 갔겠어요? B에서 A로 갔겠어요? A에서 B로 움직인 거다. 어렵지 않잖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A에서 B로 움직인 거라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2시간이 걸렸다. 그럼 이 각도 세타는 몇 도가 될까요? 2시간 동안 움직였으면 30도가 되겠죠. 1시간에 15도니까. 어렵지 않잖아. 이해하는 게 어려웠으면 암기하면 돼. 어떻게? 북쪽 하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구나. 별들이. 어. 이게 바로 북쪽을 바라봤을 때 운동이지. 그러면 다 했어요. 3번 문제 풀어볼까? 다 한 거야. 별 P는 뭡니까? 북극성입니다. 2시간 동안 이동한 각도는 몇 도입니까? 30도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습니까? A에서 B로 움직였습니다. P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지구가 뭐 하기 때문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게 있나요? 해내잖아. 할만하죠? 연주야. 되지? 되죠? 걱정하지 마. 선생님의 과학적 암기법이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해하는 날이 올 거거든. 일단 암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에서 동쪽 하늘과 서쪽 하늘과 남쪽 하늘,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시간에 따라 계속 움직여. 그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알려줄게. 자, 일단 우리가 북쪽 방향은 방금 했죠. 북쪽 방향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별들이 어느 쪽으로 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모든 동서남북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북쪽은 이렇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자전축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동쪽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동쪽에 있는 별들은 이렇게 오른쪽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움직여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동쪽에서는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계속 별들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서쪽을 보면은 해가 지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로 별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쪽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남쪽을 보면은 별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에버랜드 가봤어? 연주 에버랜드 가봤니? 에버랜드 가면 T 익스프레스 타잖아. 자, T 익스프레스 롤러코스터 떠올리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동서남북은 마치 롤러코스터의 운동과 같다.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롤러코스터가? 덜덜덜덜덜덜덜덜.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후. 떨어지다가 잘 가다가 한 바퀴 빙그르르 끝났어. 동, 서, 남, 부, 동, 서, 남, 북 롤러코스터를 떠올리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동서남북에서의 별의 방향 저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게 책에 나와 있어요. 다시 왼쪽 페이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바라봤을 때 동쪽 하늘에 있는 별들은 어떻게 보이냐? 동쪽 하늘에서는 계속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서쪽 하늘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남쪽 하늘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북쪽 하늘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당연한 거야. 다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이 그림 보면서 한번 해볼게. 일단,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면 돼. 이 그림 봐봐. 이 그림을 보면, 지구의 자전축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에 지금 이 빨간색이 북극성이거든. 자전축이 어디 있는 거냐면 요렇게 자전축이 있는 거야. 자전축이. 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여기쯤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럼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별들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저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보여야 돼. 왜? 자전축을 중심으로 별들이 돈다고 그랬잖아. 그때 나의 동쪽은 이쪽 하늘이 되는 거야. 동쪽은. 그럼 내가 이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마치 별들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남쪽은 이쪽이 되는 거예요, 이쪽. 내가 남쪽을 바라보면 별들이 내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고, 서쪽은 내가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은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고, 북쪽을 바라보면은 별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자, 이해가 안 돼? 외워야지 뭐.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돼요. 중요한 건 북쪽 하늘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15도씩 돈다. 동서남북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만 알면 되겠어요. 자, 4번 문제 볼게. 4번 문제 보면은 선생님 책에 지금 잘 인쇄가 안 돼서 안 보이지만 어떻게 된 거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된 거냐면 별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별들이 막 이렇게 빗금쳐 있어.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림이고요. 3번은 지금 별들이 오른쪽으로 막 가고 있는 그림이고 4번은 지금 이렇게 위로 떠오르는 그림이야. 자, 그럼 나오지, 그치? 떠오르는 4번이 동쪽, 2번이 서쪽, 3번이 남쪽, 1번이 북쪽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연주 이해됐어? 어. 다시 아까 그 그림을 보면 이해되잖아. 다시 이 그림 봐봐. 자, 이 그림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이해해볼게. 92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야.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요 자전축이 어디 있는 거냐면 요렇게 자전축이 있는 거야. 자전축. 자전축 느껴지죠? 자전축이야. 자전축의 끝에 보면은 여기 북극성이 있어요. 빨간색이 북극성이다. 음. 그때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어떻게 돈다고? 별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우리 눈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와서 저 북극성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다시 돌 거 아니야. 이 파란색이 바로 뭐야? 원래는 지구가
지구가 요 파란색의 반대로 돌고 있는 거야. 원래는 지구가 요 반대로 돌고 있는 거야. 서에서 동으로 돈다 그랬잖아.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지구가 반대로 돌고 있는 건데 그 현상 때문에 지구 밖에 있는 이런 별들이 마치 동에서 떠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때 지구에서 내가 동쪽을 보면은 내 입장에서 동쪽을 보면은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내 입장에서 남쪽을 보면은 저 남쪽에 있는 별들은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어? 마치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서쪽 하늘을 보면은 오른쪽 아래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북쪽을 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럴 거잖아. 이제 어, 이해됐죠? 이걸 지금 내 입장에서 보는 거야.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내 입장에서 보면. 자, 지금 한 부분들. 이제 좀 알겠어요. 한 80% 정도 이해되겠어요. 별들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네 하고 써보세요. 와, 다행이다, 그나마.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좋아요. 음. 자, 93쪽에 1번 문제 볼게요. 지구 자전에 대한 설명. 자,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OX. 맞죠? 하루에 한 바퀴 돌죠. 지구의 자전은 실제 운동이 아니라 겉보기 운동이다. 자전은 실제 운동이죠. 자전은 실제로 도는 거예요. 근데 뭐가 실제 운동이 아니냐? 별의 일주 운동이 겉보기 운동이다. 별들이 도는 건 실제 별이 도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야.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맞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 북쪽을 관찰하면 1시간에 1도씩 이동하는 게 아니라 몇 도씩? 1시간에 15도씩 돈다. 알겠구나. 이야, 이제 좀 알겠네. 자, 2번. 지구의 자전 방향. 지구의 자전 방향은 동에서 서예요, 서에서 동이에요. 그렇지. 서에서 동이야. 그래서 천체라고 하는 거는 별을 말하는 거야. 이 별들의 일주 운동, 하루를 주기로 운동하는 거죠. 반대로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예. 박수! 좀 알겠어? 좀 알겠니? 어. 자, 97페이지를 보세요. 2번. 2번. 자, 97쪽을 보세요. 재밌지? 그래. 거울 같은 느낌 비슷한 거야. 자, 97쪽 보세요. 2번 문제 봤어요? 요 그림 나와 있어. 자, 지금 이 하늘은 동서남북 하늘 중에 어느 하늘을 본 걸까요? 자, 어느 쪽 하늘을 본 걸까요?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 하늘 본 걸까요? 어디 하늘 본 거야, 지금 이거? 이 그림은? 어디 하늘 본 거야? 북쪽 하늘을 본 거예요. 자, 왜 북쪽 하늘인가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북쪽 하늘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북쪽이죠? 뭐가 보여요, 지금? 뭐가 보인다? 그렇지. 여기 중심에 보면은 북극성이 있어. 북극성은 바로 어디 있는 거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이 자전축의 끝에 가면 있는 별이 바로 북극성이기 때문에 이 북극성이 있는 쪽이 북쪽이고 내가 만약에 봤는데 북극성이 보였다? 그럼 나는 북쪽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자, 북극성이 있는 북쪽 하늘에서 북극성 주변에 있는 모든 별들은 전부 시계 방향으로 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시계 반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여기 있는 이 국자 모양의 이 별자리가 바로 뭐냐면 북두칠성이에요. 왜 국자 모양을 북두칠성이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칠성. 별이 몇 개라는 거야? 일곱 개라는 거야. 북쪽에 있는 일곱 개의 별이야.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북두칠성인 거예요. 몰랐던 사람 있지? 그치? 자, 그럼 보세요. 바로 이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겠지. 자, 북두칠성이 움직이는 거 헷갈리거든? 그때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이 국자 끝에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른 거 보지 마. 국자 끝만 봐봐. 국자 끝, 국자 끝, 국자 끝. 이것만 보세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돈다? 끝에서 끝, 끝에서 끝, 끝에서 끝, 끝에서 끝, 끝에서 끝, 끝에서 끝. 이 돌고 있는 거지. 아름답다. 마치 최면에 걸릴 것 같아. 돌고 돈다. 어지러워요. 음. 자, 이 실험에서 북두시성은 1시간 동안에 몇 도 회전할까요? 답은 15도가 돌겠죠. 일준. 자, 이 실험과 같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위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뭡니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공전하기 때문이다. 때르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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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르랭.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태양이 아침에 너희들 아침에 다 일어났어. 해 뜨는 거 본 적 있어요? 자, 태양이 떴어요. 태양이 어느 쪽 하늘에서 뜹니까? 태양이 어느 쪽 하늘에서 떠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런 말 있잖아. 왜?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은 없으니까. 자, 해는 항상 어느 쪽에서 뜬다? 동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뜬 해가 어느 쪽으로 집니까? 서쪽 하늘로 해가 지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여러분, 왜 해가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지는지 알겠어? 왜 그럴까? 내가 서 있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자, 이걸 지구를 만들어 보면 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도 지구 주변에 있는 별이야. 태양이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태양이 실제로 움직일까? 아니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동에서 서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다시 다르게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태양 옆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그때 자전하는 지구에 내가 서 있어요. 그럼 내 위치가 바뀌어요. 하루에 한 바퀴 내가 돌아요. 그렇지? 그럼 나는 1번 위치에 서 있다가 2번 위치로 내가 가는 거야. 또 시간이 지나면 나는 3번 위치로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는 또 4번 위치로 내가 가는 거야. 이렇게 내가 도는 거야.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태양은 여기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도는 거야. 내가 돌기 때문에 태양이 반대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해가 정면에 있을 때가 언제예요? 내 머리 정면에 있을 때가 나의 위치는 어디야? 요 1번 위치죠. 해를 정면으로 보고 있는 거. 이때가 언제야? 낮이죠. 대낮. 낮 몇 시예요? 12시죠. 태양의 반대쪽으로 내가 갔어. 그럼 이게 언제죠? 밤 12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낮 12시에서 밤 12시 사이는 그럼 몇 시일까요?
여기 2번. 2번은 몇 시일까요? 저녁 6시죠. 요 4번은 몇 시일까요? 아침 6시죠. 그 얘기는 뭐야? 얘들아, 소름 끼치는 사실이야. 우리가 말하는 지구에서의 시간. 야, 몇 시야? 12시야. 몇 시야? 6시야.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내 시간이 결정되는 거야. 내가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난 12시야. 90도 돌면 나는 6시간이 지난 거예요. 90도 돌면 또 6시간이 지난 거야. 6시간 지난 거야. 6시간 지난 거야. 그래서 한 바퀴 돌면 24시간이 흐른 거예요. 우리가 만든 시간이라는 건 내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태양을 마주보고 있을 때를 하루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시간이야. 그래서 이 태양계를 잘 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동서남북을 아는 것. 두 번째, 지구에서의 시간을 아는 것. 상당히 중요해요. 동서남북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서서 아까 얘기했던 거죠.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나의 왼쪽은 무슨 쪽이 된다? 동쪽이 된다. 그럼 나의 오른쪽은 무슨 쪽이 된다? 서쪽이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야. 내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의 왼쪽은 동쪽이야. 어떻게 이해하라고 그랬지? 내가 서서 제주도 쪽을 바라본다? 남쪽을 바라보는 거죠. 제주도 쪽을 바라보면 나의 왼쪽은 동쪽이 되는 거다. 이걸 뒤집은 게 위에 거잖아. 같은 거야. 내가 남쪽을 바라보면 무조건 내 왼쪽이 동쪽이야. 어. 자, 시간. 지구에서의 시간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내가 서 있는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내가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몇 시다? 난 12시다. 거기서 90도만큼 회전하면 난 몇 시다? 18시가 된다. 6시간이 지난 거예요. 거기서 또 90도만큼 회전하면 나는 24시, 0시가 되는 거고, 또 거기서 6시간이 흐르면 나는 6시가 되는 거야. 나의 위치에 따라서 내 시간이 결정이 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짬뽕을 할 거거든. 요게 상당히 중요해. 자, 이걸 알면 여러분이 과학을 실제 생활에 접목을 하면요. 여행 꿀팁이 생겨. 여행을 갈 때 엄청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가 KTX를 타고 여행을 할 거야. 일요일 날 할머니 집에 KTX 타고 놀러 간대. 그때 KTX에 보면은 좌석이 있어요, 좌석이. 그 좌석을 정할 때, 자, 내려가는 곳이 이쪽입니다. 1번 좌석과 2번 좌석이 있습니다. 어느 쪽 좌석을 결정하시겠어요? 했을 때, 아예 아무 데나 앉을게요. 자동 좌석 설정!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왜? 몇 시에 출발해요? 이게 중요해. 그래서 몇 시에 출발하는지 봤더니, 몇 시에 출발하는지 봤더니, 야, 아침 9시에 출발이야. 이게 뭘 의미하냐? 내가 부산을 간다는 건 어느 쪽을 향해서 가는 거야? 남쪽을 향해서 가는 거야. 즉, 내가 가는 쪽이 무슨 쪽이야? 남쪽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을 생각했을 때 내가 가는 쪽이 남쪽이면 나의 왼쪽이 무슨 쪽이야? 동쪽이야. 그럼 보자. 내가 가는 쪽이 남쪽이면 나의 왼쪽이 무슨 쪽이야? 동쪽이야. 자, 아침 9시예요.
해가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해가 쨍쨍하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1번 자리에 자리를 잡으면 이 햇빛을 정면으로 받기 때문에 계속 커튼을 치고 가야 돼. 눈부셔. 2번 자리를 잡게 되면 1번 사람이 커튼 다 쳐줘가지고 하나도 눈이 안 부셔. 그리고 나는 좋은 경치를 다 구경하면서 가. 몇 번 자리를 잡아야 돼요? 2번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지. 와, 여행 꿀팁.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할 때 동서남북을 안다는 건 비행기 좌석을 정할 때, 버스 좌석을 정할 때, KTX 좌석을 정할 때 좋지. 그래요. 벌써 9시네. 아우, 끝날 시간 됐네. 여기까지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자, 네. 수고들 잠깐만. 잠깐만. 녹화를 중지해야 되는데.